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그 호흡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생각 없이 이제 현재 숨을 알아차린다고 이제 말을 할 때 그 생각 없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기본적인 방향성인데요. 대체로 보니까 이제 생각 없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또 수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 없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숨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 없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숨에 대한 생각 없이, 이런 이제 우리 수행의 주제가 들숨날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그 숨에 대한 생각을 멈춘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이제 시작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접할 때,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제 막대기를 이제 딱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이 대상을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착하는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하고 두 가지 이제 프로세스로 나눠지거든요. 뭐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제 눈에 이제 망막에 어떤 형상이 빛이 들어와서 망막이 맺히면 요게 이제 여기서 어떤 정보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 정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눈에서 시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1차 정보를 취하고 그거를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대뇌 피질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걸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도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포착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포착한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분별하는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 분별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개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숨도 하나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간다는 건 일종의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공기가 들어갔다가 공기가 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 들숨날숨도 바람의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풍대로. 그래서 이 숨이라는 공기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이 우리가 지소하풍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우리 몸에 자극을 일으킵니다. 뭐 이런 이제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단단한 게 이렇게 부딪힐 때 뭔가 얘가 통증이나 좀 단단한 게 부딪힐 때 오는 그 감각이 있죠, 그죠? 그다음 뭐 물에 우리가 몸에 물이 닿았을 때는 좀 축축함이라든가 끈적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뜨겁고 이제 열이 닿으면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고,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땐 그 움직임을 몸에서 감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일종의 공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우리 몸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걸 1차적으로 아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굳이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처음에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자극을 아는 식은 무슨 식이 되겠습니까? 신식이겠죠, 그죠? 몸에서 오는 신식이고, 그 신식이 최초에 작용하면 그 다음에 이 신식에서 받아들이진 그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서 이건 뭐 숨이다라고 아는 건 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이라는 그 자극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 숨의 뭐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숨의 모양이나 크기 없으니까 숨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자세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이제 우리 생각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생각 없이 숨을 알아차리라 할 때, 숨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몸에서 감지하고 그 몸에서 감지한 것을 이걸 숨이라고 아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뭐 이게 조금 더 만약에 분화한다면 이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거고, 뭐 이 숨은 어디서 왔니, 뭐 숨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숨이라는 걸 아는 그 1차적으로 아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이 자꾸 벌어지는 것 자체가, 숨에 대해서 생각이 벌어질수록 이제 이게 고요함, 우리가 이제 숨만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숨 자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이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게 숨이구나라는 아는 그 단계에서 멈추지, 더 이상 이 숨에 대한 분별이나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그냥 단순하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사실만 알면 되지, 여기서 이거에 대한 뭐 분석을 하거나 분별하거나 뭐 평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생각 없이 숨을 안다는 의미고, 숨 자체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 대상 자체를 분별하다 보면 생각이 자꾸 벌어져서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대상은 숨이잖아요, 그죠? 숨을 알아차리되 숨을 그냥 단순히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는, 그거에서 더 이상 2차, 3차 생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노력 방향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이제 다른 생각이 이제 숨 외에 숨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숨 외에 다른 데로 생각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면 다른 소리로 생각이 또 소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또 갑자기 숨에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 앞으로 내가 여기서 나가면 뭐 차를 타고 그 다음 집에 가서 뭘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미래에 일어날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것도 대상이 숨이 아니라 어디로 바뀐 겁니까? 다른 생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생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분화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거를 멈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숨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분석하고 분별한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그것도 이제 알아차리고 즉시 숨이라는 대상으로 돌아와야 되고, 숨을 알아차리되 숨에 대한 분별 없이 숨 자체만 알아차리다. 이런 말,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 없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뭔가 숨 외에 뭔가 다른 대상에 대한 생각들, 다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자꾸 마음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는 생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멈춰야 된다 이 말이죠. 멈추고 다시 숨이라는 대상을 찾되 숨이라는 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것만 알아차리고, 이 숨에 대한 분별도 멈추고 이 숨의 다른 생각에 대한 분별도 멈춘다. 이런 의미가 이제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숨의 다른 대상으로 이제 생각이 움직일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 이제 지금까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숨의 다른 생각으로 갔을 때는 다시 돌아오고, 또 숨을 알아차릴 때는 숨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숨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분별하는 생각 없이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는, 이 감각적으로 아는, 거기서 멈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뭐, 요즘 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노력하지 말라든가, 숨에 대해서 그냥 막 너무 노력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은 일단 숨이라는 그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라앉혀서 나중에 숨만 아는 생각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야 그 삼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숨을 잊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숨을 망각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멍하거나 졸음으로 빠지거나 이래 버립니다. 아니면은 딴 생각으로 가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숨을 안 놓친 숨이라는 그 기준점, 우리가 마음 뚫 것을 숨이라는 거에 두고 그거를 놓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 다시 말하면 숨을 잊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약간의 긴장은 그 정도 노력이 없이도 수행이 절대 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래 습관대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숨이라는 그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머물겠다, 숨을 잊지 않겠다 하는 그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제 너무 여기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가 그래서 이 머리에 두통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력을 너무 약하게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해태원침으로 빠지거나 졸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다른 생각으로 돌아다니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하라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노력을 하니까 이제 좀 노력을 적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하되 그게 너무 과하게 노력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상기정세가 온다거나 너무 이제 내가 머리에 좀 과도한 노력이 들어간 긴장이 과도하게 올라간다 싶을 때는 좀 힘을 좀 빼고 또 너무 힘을 빼서 호흡을 놓치거나 또는 이제 생각이 많이 움직일 때는 또 긴장도를 약간 이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균형감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렇게 말로서 설명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노력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호흡을 안 놓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기울이더라도 막상 수행해 보면 또 생각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노력을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생각이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검은고 줄 맞추는 비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악기라고 하는 건 줄이 적정하게 팽팽해야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죠? 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아예 안 나잖아요, 그죠? 해태온침에 빠져버리거나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치다 보면 끊어진다 이거예요. 끊어지면은 그게 이제 끊어진다는 게 이 균형이 깨져갖고 상기가 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의외로 이 수행에서 상기병이 무섭습니다. 이 상기 잘못 걸리면은 나중에 이게 약간 수행만 하면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두통도 되게 심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막 머리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상기 때문에 사실 수행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의 균형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상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으로 수행을 해서 그래요. 내가 빨리 결과를 얻고 싶고 빨리 뭔가 얻고 싶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만 앞서갖고 너무 막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20, 30을 올려버리면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될 때 보통 상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수행할 때 내가 이 욕망으로 하는지 또는 지혜로 하는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이 생각이 주로 내가 막 잘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날 때 그게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거의 안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욕심으로 하고 있는데도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욕망이 앞서는구나 생각하면 그때 마음을 놔버리면 이게 또 긴장도가 또 완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멈춰야 될 텐데 멈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길이 난다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이제 상기가 한번 일어나 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비슷한 분위기만 되면은 그걸로 바로바로 상기가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이게 고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의 균형을 잡고 현재 숨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1차, 2차, 3차 숨에 대한 분석을 하지 말고 숨은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걸 감각적으로 아는 정도에서 멈춰야 되고, 다른 생각으로 갈 때 이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제 멈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생각이 움직일 때 우리가 그 생각이 어떤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지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숨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현재 숨만 알아차리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런 노력하더라도 아직 삼매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대상으로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서 그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냥 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관심만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이 생각에 물을 주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시 이제 숨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은 사라지고, 그러면 다시 숨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제 적어도 그냥 무조건 이게 생각을 놓고 돌아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 생각이 왜 자꾸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거든요. 이 생각이 움직일 때는 생각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럼 이 생각이 움직이는 뭔가 조건, 이유가,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보니까 이 생각을 움직이는 동력은 욕망이나 화거나 또는 의심이거나 후회거나 과거에 있었던 뭐 후회라든가 뭐 마음이 또 들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욕망이나 화로 인해서 주로 생각, 의심 이런 걸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지? 과거에 뭐 잘못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생각 하나 이거 다를 뭐 알아차린도 이 생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을 주도하는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딱 멈출 수도 있지만 생각이 2차, 3차, 4차 이래 자꾸 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화되는 생각 하나가 다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 없이 이 생각 전체 흐름 이 자체가 뭐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후회구나. 이렇게 이 후회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하고 알면, 그냥 후회라고 알면 이 생각의 흐름이 멈추면서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과하게 이해해가지고 생각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를 무슨 장애하고 1대1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불을 태우는데 그 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연료가 뭔지만 알면 되지. 이 불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이 변할 때는 어떤 연료고 이거 변할 때는 어떤 연료고 이거 변할 때 이렇게까지 너무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이게 욕망이 한번 일어나면 그 욕망이란 감정 상태가 있으면 거기서 생각이 쭉 벌어지다가 이게 일단락되고 나면 또 다른 감정으로 인해서 또 생각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의 생각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움직이는 장애를 다 뭐 알아차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생각의 흐름이 뭔지, 이 생각의 흐름이 뭔지 이 정도 알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호흡 수행하다 딴 생각이 이래 흘러가면 이 흘러가는 이 생각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장애 하나가 이래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는 보면 욕망이 개입을 하고 있거나 화가 개입을 하고 있거나, 그럼 그거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생각이 움직일 때 이게 감각적 욕망 때문에, 주로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호흡만 알아차려야 되는데, 호흡 외에 우리는 보통 이런저런 생각을 즐기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라 해도 호흡만 알고 있으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대상으로 뭐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생각의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욕망이란 연료가 계속 이걸 움직이게 하는 거다. 이죠. 감각적 욕망. 그리고 또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계속 적의가 일어나요.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렇게 그 적의가 계속 일어나는 거는 그 생각이 막 움직이더라도 그 생각 전체가 뭐라고, 어떤 연료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화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다 보면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났으면 이건 또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비존재에 대한 가래니까 욕망의 형태겠죠. 그죠?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생각에 이제 생각을 움직이는 그 생각 하나하나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그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뭔지 그걸 알고, 그럼 내가 이제 보면은 또 수행하는데 빨리 니미따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빨리 마음이 고요해졌으면 좋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데 그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다 일종의 욕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욕망이 있으면은 계속 이런 생각을, 연료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불꽃이 초가 남아있을 때는 그 불꽃이 계속 일어날까? 연료를 공급하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연료 공급을 멈추면 이게 생각이 빨리 잦아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욕심내고 있구나 하고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이 생각은 저절로 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그냥 욕망이다 라고 생각하면, 욕망이라고 알고, 그리고 이거 생각은 어차피 내가 이제 이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고, 생각은 어차피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걸 알면 욕망이라는 것만 알고 이래 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건 또 화내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고, 이건 의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숨에 다른 생각으로 움직일 때는 이 생각을 움직이는 그 동력,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해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왜 수행이 안 된지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평소에 내가 뭔가 욕심이 많은데 이 욕심이 수행에도 작용하는구나. 또는 내가 이제 화가 많은데 이 화가 또 수행에도 여전히 작용. 이렇게 알면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도 이해되고, 여기서 이 생각을 가라앉히려면 생각을 자꾸 두드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이제 일으키는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놓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 좀 더 생각을 좀 더 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렇게 그거 할 건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래 호흡을 알차에다 생각이 움직이면 이것도 욕망을 내가 욕심내고 있구나, 화구나, 의심이구나, 후회구나 하고 그거 정도 알고, 여기서 없애려고 이렇게 다른 액션을 취할 거 없이 어차피 생각은 내가 거기에 이 욕망인지 알고 관심을 안 기울이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냥 알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가라앉기 이건 좀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장애인지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생각이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이 되게 그냥 슥 지나가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생각이 막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분화되는 식으로 흘러가는 건 초심자 처음 수행할 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건 이 생각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움직이는 그 연료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지 알고 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돼 가지고 생각 자체가 별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숨에 좀 숨만 알아차리는 시간이 잘 되고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서 생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일어났다가 금방 마치 이렇게 뭐 쓱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그 생각이 그렇게 내가 이 마음의 고요함을 별로 깨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좀 지나고 나면. 그럴 때는 이 생각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각이 움직일 때 이게 어떤 걸로 움직이는지 알고 나면 이제는 생각이 딱 일어나도 감각적으로 그런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걸 뭐 너무 알아차려고 너무 애 쓰지 않으셔도 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딱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특별히 이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슥 지나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게 뭔지 굳이 뭐 이게 어떤 장애인지 이런 걸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종의 망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거는 이제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숨을 알아차리는 그 상태로 머물려고 하고 있기만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좀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잦아들고 마음이 이제 숨만 알아차리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 다음부터 노력의 방향이 이 숨만 알아차리는 요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숨에 오래 머물려고 조금 이제 오래 머무는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숨을 알아차리다가 이 생각이 그냥 이 정도 되면 이제 생각이 그냥 뭐 슥 지나가고 하더라도 이거에 관여하지, 이건 뭐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내가 숨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로 좀 이제 그 상태를 쭉 지속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숨에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지고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좀 가라앉아지면 그 다음에 단계는 이 숨을 알아차리면서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를 좀 더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뭐 1분이 됐으면 2분으로, 2분이면 3, 이렇게 조금 그런 방향으로 그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걸 조금씩 오래 머무르는 감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시간 하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분이 되다가 어떤 데는 2분 되다가 어떤 데는 3분 되다가 좀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무 이걸 막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려고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벌써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딱 움직이면 이게 욕망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크게 흔들거나 이런 마음에 좀 수행이 딱 흔들리게 하거나 이런 건 정확히 이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고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슥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건 내버려 두고 그냥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숨이 좀 고요해지고 했을 때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숨을 잊지 않는 거, 숨을 망각하지 않는 거는 숨을 놓쳤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건 잘못하면 해태원침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일단은 호흡이라고 하는 숨은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상태로 좀 이어지는, 그러니까 숨이 없으면서 고요하고 편안한 거는 거의 해태원침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수행이 깊어졌을 때는 이제 그 잠깐 숨을 놓친다고 해서 이렇게 뭐 고요함이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렇다 해도 일단은 숨을 놓치지 않고
그냥 이제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시면 이제 내가 생각이 움직일 때 주로 어떤 장애가 내 생각을 움직이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이제 체크해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애가 없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 식으로 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유지하니까 잘 유지됐고 그러니까 장애가 없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장애가 작동할 때 마음 상태와 장애가 없을 때 마음 상태 또 삼매가 없을 때 마음 상태와 삼매가 있을 때의 삼매라기보다 이제 일종의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할 때 장애가 없어서 고요해졌을 때와 고요하지 않을 때 마음 상태 이 두 가지가 비교가 정확히 구분이 돼야 이런 노하우가 이제 쌓이다 보면 선과 불선에 대한 지혜가 확고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유익한지 이게 수행상으로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런 거를 모르면 거기서 이제 계속 그런 상태가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애 있을 때 마음 상태는 이랬는데 이것이 놓아지니까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고 이제 집중된 마음 상태고 요거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자기 경험에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생각 없이 현재 숨만 알아차리고 머무는 그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이걸 욕망으로 하지 말고 단지 이렇게 숨만 알차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면 그냥 이게 어떤 장애가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인지만 알고 그냥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네, 지금부터 한 30분이라도 같이 수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만 수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